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난자라든지 등산객 이렇게 등등등. 그다음 반도체 이동 명령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 모든 게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에서도 모든 것을 CCTV의 모든 카메라에서도 해당되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게 사람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람이 번호로 표시되거나 이렇게 고유 번호로 그래서 이동을 좌표와 이동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군사 무기라면 또 각 드론의 위치와 방향을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것이 만약에 전국에 우리나라다 그러면 전국에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것을 딱 파악을 해서 동시에 추적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럼 다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없는 여기 이제 이 카메라가 고정형이다 그러면 다음 카메라가 또 그것을 추적하고 다음 카메라를 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물건 선반위에 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값싸게 RFID 같은 거를 하려 그러면 인력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죠. 그럼 밑에다가 직원이 숫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띡띡띡띡 해가지고 물건 체계가 몇 개 있는지 처음 읽고 진열할 때부터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물건을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 연동해서 각 물건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 가로 세로 높이로 가격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있겠죠. 번호가 있겠고 그것이 이렇게 매대를 진열장을 떠나서 이렇게 오게 되면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 번호가 움직인다라고 표시되고요. 하루에 몇 개를 움직이는지도 정확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산대로 안 가져오고 주머니속으로 가거나 그러면 경보를 올려주고요. 계산대로 가져가 주면 계산대에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물건의 개수와 어떤 이렇게 가격을 실시간으로 합산을 해줍니다. 카드 현금을 계산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주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문자로. 또는 영상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포스 시스템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식당이다 그러면 식당의 각 테이블마다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해서 육개장, 설렁탕, 떡볶이 얼마 이렇게 합산이 나오고 좀 이렇게 가격이 되는 것은 계산서가 인쇄돼서 나와요. 추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산서 인쇄를 누르면 계산서 인쇄 나오고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주방과 계산대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비싼 거는 불필요하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유선과 무선으로 할 수 있고요. 무선으로 할 때는 같은 어떤 파형의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좌석과 주방, 계산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주방에도 통보가 되고 계산대에도 자동 통보가 돼서 그날의 어떤 이제 각 테이블마다 합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시간대별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주인한테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역시 금고 안에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얼마 들어있고 카드 얼마, 현금 얼마를 통보를 해줍니다. 카메라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 하루에 몇 명 드는지 좌석에 앉는 사람이 손님이죠. 이것을 좌석별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해서 좌석에 앉는 사람을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종의 일련번호로 표시를 하고 어떤 좌표와 이동 이런 것들까지도 표시를 원한다면 좌표와 이동으로 표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합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잠시 화장실 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매장 밖을 나가는 경우는 이제 먹고 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좌석에 몇 명 앉았었는지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주문이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편의점이다 대형마트에 드나든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련번호로 표시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임 이동을 추적합니다. 움직임을 추적해서 제일 많이 또 구매를 한 상품과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어디로 매장에 어떤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공공 CCTV다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을 가로 세로 높이에서 사람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좌표와 숫자번 각 사람의 이동을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군사 무기로 사용된다면 군사 무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좌표가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측되는 이렇게 지상 무기다 그러면 예측되는 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헬기나 뭐 이렇게 비행체에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프로테이지별로 어떤 거는 90% 어떤 80% 이렇게 이동 예측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서 미리 공격하거나 저격 소총 같은 것은 프로그램 연동해서 멀리서 자기가 가지 않고 이렇게 저격 소총 여러 대를 두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멀리서 영상을 보면서 저격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드론에서도 영상을 보고 저격을 할 수, 드론에 띄어서 영상을 보고 저격하는 방식도 될 수도 있고요. 가로 이렇게 저격 소총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지도 연동을 해갖고 해당되는 대상물과 그 지역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대상물의 움직임 예측되는 지점을 여기서 쏠 수 있습니다. 여러 대 갖고 하면 이렇게 각각 분담해서 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투기다 그러면 전투기 A사례다 그러면 A사례에다 해서 상대방이 어떤 이렇게 미사일을 갖다가 쐈다 그러면 미사일이 이렇게 도달 시간 예측 방향 이런 것들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회피 기동을 하거나 상대방 전투기나 이런 드론 같은 움직임 이런 것들을 예상되는 움직임을 따라서 요격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 간다는 거죠. 해당되는 어떤 지상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순식간에 쉽게 카메라로 좌표와 숫자 방식의 일련변으로 표시하고 해당되는 것을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래 따라서 요격하려면 요격하고 감시하려면 감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 시스템으로 사용될 때는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모든 물건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물건에 로스를 한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자동 추적해서 이 물건이 하루에 이렇게 이쪽 동선으로 몇 개가 계산대로 왔는데 중간에 사라졌다. 그럼 이제 계산대로 안 가져오고 주머니에 쓱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경보 올려주죠. 즉각적으로. 이동 경로가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면 카트에 담고 큰 데는 계산대로 가져와야 되는 게 수순인데 그쪽으로 안 갔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카메라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카메라가 많이 있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것을 각각 표시를 합니다. 좌표와 숫자 이렇게 카메라 추적을 한다는 거죠. 카메라 숫자가 대신 RFID를 안 하는 대신 카메라가 그것을 추적하여서 물건을 개수를 그러니까 계산대에서 물건의 개수를 파악하고 가격을 파악하고 실시간 계산해 주듯이 물건의 개수를 이렇게 매장 매대에서 물건 진열하는 데서 몇 개가 움직여진 숫자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좀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방식 대신 RFID는 사람이 일일이 붙여야 되거나 기계를 붙이거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품이 많이 들고 또 관리하려면 그것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장점이 있지만 이건 이것대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물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포스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하나 결제 방식에 있어서 은행의 실시간 계좌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유튜브다 그럼 거기에 캐시를 기반으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계좌를 인정해주고 결제 대행해서 이제 어떤 뭐 팀원 EMF처럼 거기 있는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자기네 돈으로 결제 대행회사가 대신 결제를 해주고 뭐 이름은 그쪽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겠죠. 자기의 고객님 이름으로 그 계좌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스노를 묻고 얼마를 갖다 차감해야 되는데 결제를 그럼 내가 그쪽에 멀리 가지 않아도 예스 누르면 거기서 자동 차감이 됩니다. 그쪽으로 송금을 해주죠. 결제 대행회사에서 수수료는 받겠죠. 뭐 이렇게 우수경은 안 받고 그러겠죠. 수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카드를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유튜브, 뭐 기타 어디서 캐시를 기반으로 카드를 갖다가 이제 신용도를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드를 발급을 하면
그 카드에서도 나한테 yes, no를 문자로 이렇게 옵니다. 지금은 yes, no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yes, no 금액이 얼마인지 지 멋대로 카드 가지고 이렇게 딱 결제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yes, no를 묻고 나한테 이렇게 yes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카드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 되게 편리하죠. 그쪽에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유튜브 뭐 기타 뭐 이렇게 수많은 데 애플 뭐 삼성 이렇게 알리바바 뭐 아니면은 뭐 코스트코도 되겠지만은 월마트 뭐 이렇게 아마존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회사에서 자기네 어떤 쇼핑몰에 캐시를 넣어놓게 하고 계좌를 인정해주고 이 고객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전 세계에서 결제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원화로 입금을 이렇게 계좌를 했다 할지라도 미국 가서 환전할 외환거래 이렇게 뭐 이렇게 환전할 필요 없이 원래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쪽 계좌 번호만 마이크로소프트다, 알리바바 뭐 또는 뭐 유튜브다, 뭐 어디다 그러면 이렇게 계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그 계좌 번호를 휴대폰은 갖고 갈 거고 해외에서 로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제를 어디 가서 결제를 하면 거기서 이제 예스노를 묻고 차감해주고 결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회사가 결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외환을 가져갈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 외환도 이 고객에 의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외환 거래법 위반해 갖고 유출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의미로서 외환 거래법 위반이 아닌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대신 전 세계 어디에 나가서 환전하지 않고 그냥 당일 환율을 계산해서 거기가 차감을 하니까 되게 편리하죠. 전 세계 통화를 흡수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어떤 구글, 유튜브나 뭐 이렇게 애플 이런 데서 한다 그러면 전 세계 통화를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캐시를 자기네 회사 내에서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 자기 회사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이다 그러면 제가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 슈퍼마켓을 만들 수 있다. 퀵 서비스까지 다 해주고 택배까지 해준다 했을 때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매장 또는 그 서로 간에 협력해 갖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뭐 아마존 또는 월마트, 알리바바 이런 데가 다 협력해서 그 캐시를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 회사 내에서 자기네 또 자기네 회사의 그룹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는 다 이 캐시를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은행은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서 빌려주는 거지만 이거는 자기 자체 내에서 이렇게 키보드로 캐시를 만들어서 빌려줄 수 있다. 나중에 이것을 어떤 견제하는 법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뭐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냥 많이 문제되면 안 하면 되니까 캐시를 형성해서 우리 이제 일종의 외상 거래를 해주시다. 이 캐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결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결제 대행 회사가. 그런데 신용을 기반으로 돈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회사가 100군데다 그러면 사방 좀 많은 데서 통용이 되는 거겠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가상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가상 쇼핑몰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어떤 그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지금 막 그렇게 가상 쇼핑몰이 아니라 이렇게 딱 그렇게 물건을 가상 쇼핑몰이라는 것을 내가 로드뷰 방식으로 해서 아바타가 돼가지고 그 매장을 진짜 있지는 않지만 그 매장을 가서 구경하고 상품도 구경하고 그 상품을 클릭하면 국내 배송, 국제 배송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상 쇼핑몰을 100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지점 500개, 각 지점마다 다 틀리게 재미를 부여해서 틀리게 물건을 구성하고요. 그 나라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 또는 어떤 지역에서만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어떤 지역에 내가 해당되는 지역을 가지 않거나 해당되는 국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령 미국의 어떤 쇼핑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상 쇼핑몰이 미국 기반이다 그러면 그걸 가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도 내 계좌 기반에서 차감이 되고 그쪽에서 국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겠죠. 거기는 이제 거기 나름대로 상품이 또 구색이 틀릴 거니까 뭐 미국이다 그러시면 미국이 그러면 다른 데서 물건을 갖고 있는 재고라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국가에서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국가별로 쇼핑몰을 만들면 각 나라별로 해서 해외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별로 쇼핑몰을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을 국제 배송해 준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쇼핑몰은 쇼핑몰인데 가상 쇼핑몰은 쇼핑몰인데 여기서 구매를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에서 구매할 물건 구색이 이제 거기서부터 날라온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전 세계 지점을 두고 동시에 전 세계 슈퍼마켓을 만들고 아마존이죠. 전 세계 쇼핑몰을 가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어떤 전 세계 여행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짜 여행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거기 쇼핑몰은 이제 자기네가 구성을 하는 거죠. 그 거리 같은 거 물건 자기네가 놓고 아니면 진짜 상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로드뷰 방식으로 로드뷰를 확대해서 그 매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마트다. 그다음 뭐 롯데마트다. 그다음 서울역 늦게 이런 식으로 홈플러스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가 구경하고 그것을 이제 국내 배송이 국내 한국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배송을 해준다는 거죠. 외국에서 구매를 했다면 국제 배송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축 비용이 하나도 안 들죠. 하나도 안 들고 전 세계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통신과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어떤 구글 유튜브 뭐 페이스북 애플 삼성 어디서나 이렇게 1대1대 다자간 통신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네들 통신을 제공해요. 현재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1대1대 다자간 통신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현재는 1대1밖에 안 되잖아요. 1대1 다자간 통신을 하고 뭐 반상회도 하고 뭐 이렇게 회의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걸로 채팅 방식으로 앱만 깔면 되는데 왜냐면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이동통신망 여기 이동통신 회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거기서 1대 수십만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 서비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스마트폰 하나하나 이것이 자기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 번호가 자기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데스크탑에도 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하자 그랬죠. 앞으로 컴퓨터 TV에 결합이 나면 어떤 차량에도 무선 TV도 어떻게 싣고 다니고 거기도 이제 전화번호나 고유 슈퍼번호를 부여하자. 노트북에도 태블릿 표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 해킹해도 괜찮죠. 해킹 같은 데서도 각 사이트에도 고유번호를 다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인증 제도를 하고 가짜 사이트 없어요. 어디서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해킹에 들어오면 그 번호가 뜬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해킹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번호가 뜨지 않는 건 자동 차단되는 거예요. 가짜 번호를 띄울 수도 있지만 뭐 보통 인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해킹에 있어서도 상당히 널널한 좀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거기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 곧바로 전화 걸거나 TV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TV에서 스마트폰 곧바로 전화 걸거나 내가 유선 TV 유선 어떤 전화도 인터넷 연결을 하자 그랬죠. 인터넷 연결해서 화상으로 지금 되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해 갖고 거기도 이제 고유번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또는 TV로 스마트폰에서 TV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는 이메일 같은 거는 포털에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둔다는 이메일 기능을 주면 열어보기가 되게 좋죠. 이와 같이 스마트폰 회사에서 애플이나 삼성이나 어디서나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문서는 어떻게 보면 각각 전화번호만 있으면은 스마트폰끼리 이렇게 번호만 있으면 주고받을 수 있지만 데스크탑으로는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으로 보내려면 거기 보유번호가 있어야 되고 데스크탑에 아니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해서 보내주겠죠. 뭐 자체 통신망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약간 이제 스마트 어떻게 어떤 데스크탑이 자체 무선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걸 수 있고 이동통신에 가입해야 되겠죠. 근데 서비스 회사가 있어 아니면 워키토키 방식으로 자체 통화를 자체 통신망 아니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망 아니면 인터넷망 이런 다양한 망을 통해서 전화를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때 이제 그 유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무선으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라디오 전파다 그러면 AM, FM 라디오를 각각 송수신하는 방법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수신밖에 안 되지만 송수신 그래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YTN의 어떤 부산대 광메카트리뉴스 김창석 교수님이 YTN에서 쓰시던 제 YTN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의 광고들 정부의 기관이 광고를 이렇게 하는 개인의 페이스북이 뭐하러 낼까요? 지금 그 다음에 YTN에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YTN은 포라시창 비상벨 시스템 현대 자동차의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또는 이렇게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열의 폭주 현상을 막고 온오프 방식으로 배터리를 연결해서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갖다 쓰는 이 방식 이거는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냉난방 이렇게 배터리에다 난방해 주는 사람이 어디서 미친 사람인지 그런데 저는 이게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전해질 구조로 봤기 때문에 전해질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이게 전해질 통로를 안에다가 관처럼 넣어가지고 파이프처럼 넣어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흐르게 하자라는 안을 냈었고 이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흑연 곳곳 이렇게 음극재, 양극재를 큰 덩어리 한 덩어리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들자. 이게 대중소로 두께를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저장하고 이것도 열폭주를 막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이것도 탄소봉이다 그러면 이게 안에 1차 전지잖아요. 이것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꼭지도 2층으로 만들어 갖고 전기를 좀 더 잘 흐르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 2차 전지 같은 거를 수천 개 수만 개 묶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요. 그래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니까 충전도 빨리 되는 거겠죠. 각각 전선을 연결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이렇게 가지치기를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를 나눠가지고 자기 쪽에서 밑에 가지치기 식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배터리의 충전 구조도 되지만은 CPU나 GPU 반도체의 어떤 통신선을 많게 해가지고 정보를 쪼개서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가지고 1년번호를 탑재해서 사방내 분산 저장하거나 또는 일처리 연산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가 가지치기라는 방식으로 통신선이 많아야 되니까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천 개나 수만 개 2차 전지를 묶어서 제가 110이나 220을 공급하자 그랬죠. 가정용 인버터 발전기 원래 인버터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가정용으로 이거 현대 기아차 하지 마세요. 삼성이 됐든 LG나 이렇게 포스코나 현대 하나나 어떤 데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 기술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2차 집에 이제 전기가 나갈 때 이걸 가지고 110, 220을 인버터 발전기를 원래는 비상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충전을 했던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단 하이브리드로 이게 어떤 석유나 이런 방식에 이어서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고 거기다 2차 전지를 같이 결합을 한 이런 부분과
집에서 전기, 집이라든지 회사에서 전기로 충전하는, 그러니까 석유 발전, 그래서 연료가 석유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석유 발전 이런 거, 그다음 플러스 이렇게 어떤 전기, 집에 전기로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2차 전지했다. 그러니까 발전기인데 석유로 발전하는 거 플러스 2차 전지의 결합에다가 집에서 전기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주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110, 220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한다. 그래서 배터리를 쓸 분량만, 쓸 배터리에 100개를 쓴다든지 50개를 쓴다든지 20개를 쓸 분량만 언오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만 전기를 뽑아 쓴다는 거죠. 뭐 약간 배터리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배터리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자잘한 거, 아니면 좀 비싼 거, 싼 거 이런 걸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넣었다 뺐다 이런 방식. 리튬 배터리보다 훨씬 안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튬 배터리 넣어도 되지만 이게 너무 불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면 꼭 그거 안 써도 된다. 숫자 떼기로 해서 2차 전지를 다른 거 싼 걸로 해가지고 언오프 전기선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된다. 쓸 배터리에서만 쓰는 거로 나머지는 그렇지 각각 독립적으로 가동이 안 된 상태로 있게 되는 거고요. 열 폭주가 일어날 필요가 없죠. 이 장점이 있다라는 거. 현대 기아차나 어떤 지금 있는 배터리도 8개나 10개 또는 그 이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눠가지고 서로 각각 나눠서 겹벽 처리를 각각 해주고, 하나가 이렇게 이상 발열이 있다 그러면 전기나 산소를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리는 방안이. 그러면 열 폭주가 다른 배터리에게 전염이 안 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1차 전지다. 1차 전지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이렇게 끼웠다 넣었다 해갖고, 이것도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방식을 사용. 이걸로도 12.5V나 기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필요한 전기를 이렇게 뭐 여기다 꽂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수십 개짜리 꼽아가지고 이렇게 공급해줘도 되고요. 수백 개짜리 있고, 2차 전지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있고, 아까 지금 할 수 있어요. 가정용 110에는 220 공급하는 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1차 전지로도 12.2V, 5V나 이런 것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수십 개, 수백 개 단위로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쓸 배터리에서만 언오프 구조를 해서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뽑아 쓴다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